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수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김종원 작가님의 공개 대면 강의 소식입니다. 김종원 작가 특별 강연. 강연 제목: 우리 아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인문학 글쓰기. 일시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는 예스24 강서 NC점. 아이의 모든 인생은 글쓰기로 결정됩니다. 근사한 인생을 사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문학 글쓰기를 시작하세요. 글쓰기 능력은 30일이면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30번의 필사, 30일의 질문, 30개의 단어를 통해서 말이죠. 예스24 주최로 여름방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아래 모객 페이지 링크에서 강연을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강연 신청이 끝납니다. 강연 모객 페이지 링크, 채널 예스24com 컬처 살롱 이벤트 18140.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그 친구 어느 아파트 살아? 그 친구 아파트는 몇 평인데? 이런 질문이 아이의 가능성을 파괴합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8가지 인문학 질문.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까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울 것들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울 것들을 초등학교 때 이미 먼저 다 배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배운 모든 지식이 아이 성장에 연결되지 않았을까? 답은 아이를 좁은 공간으로만 몰아붙이는 부모의 질문에 있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은 우주의 크기만큼 넓고 광활한데 자꾸 비좁은 골방으로만 아이를 안내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이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이 입구라서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성. 그 모든 근사한 삶의 시작은 바로 이런 종류의 질문을 듣지 않으면서 시작합니다. 그 친구 어느 아파트 살아? 그 친구 아파트는 몇 평인데? 그 질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니까요. 하지만 살아갈 환경을 바꾸려면 아이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너희 집 창문에서는 뭐가 보이니? 평수와 가격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혹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대한 질문인 셈이죠. 아이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식의 인문학 질문을 아이에게 평소에 던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면 어떨까? 어쩔 TV, 저쩔 TV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저 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기준은 뭘까? 요즘 가장 자주 고민하는 문제가 뭐야? 세상의 예상을 벗어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성장한,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한 대가들은 부모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그들이 일생에 걸쳐 세상에 내놓은 모두 근사한 답은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던진 근사한 질문이 모여 이룬 작품입니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인문학, 질문. 좋은 질문은 사람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건 너의 영혼을 잃는 일이야. 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 나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야. 세상에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네가 자신보다 낮은 바닥에 있을 때는 응원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곳으로 지나쳐 올라가는 순간 너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 나는 지금 너에게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종류의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자신을 지나쳐 하늘 끝에 올라가도 꾸준히 너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게 바로 사람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의 전부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너를 굳건히 믿고 너를 사랑하며 지지하는 소중한 사람을 지나치지 마. 이간질로 너희들 관계를 망치려는 못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누구보다 소중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은 너의 영혼을 잃는 일이니까. 2022년 6월 김종원 작가. 홍보문 잘 쓰는 법. 각종 SNS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오는 글은 결국 홍보를 목적으로 쓴 글이다. 책이 나오거나 강연 참석을 모집하거나 온갖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그걸 대중에게 홍보문으로 알리게 된다. 그런데 이왕 공개하는 거라면 효과가 좋아야 서로 기쁜 건데 반응이 신통치 못한 경우를 자주 본다. 홍보문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다. 대부분의 좋은 반응을 이끌지 못하는 홍보문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다. 이거 진짜 좋으니 꼭 사세요. 반대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홍보문은 이것 하나가 다르다. 홍보문 안에 이거 진짜 좋으니 꼭 사세요를 의미하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는다. 꼭 하고 싶은 그 한 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 한 줄은 홍보문을 다 읽은 대중의 입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아,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하네? 원하는 한 줄을 직접 쓰지 말고 대중의 입에서 나오게 하라. 그 한 줄을 기억하면 홍보문에 뭘 적어야 할지 이제야 서서히 깨닫게 된다. 커리어에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해주는 3가지 질문. 망해가는 조직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능력 있는 직원이 나가고 이전보다 일 처리가 늦어지고 사내 정치로 감정 싸움이 시작된다. 정말 중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다. 사정이 이러니 능력 있는 몇몇 직원을 잡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망해가는 조직에서도 물론 배울 점이 있으나 그런 것까지 굳이 배우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래서 조직에서 받는 것이 많아질 때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나는 왜 여기에 있나? 조금 더 많은 돈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질문에서 나온 답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5월 1일.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독서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독서는 결국 자신과 하는 놀이인데 놀이의 대상인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